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함이 어제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 소식 여러분도 들으셨죠? 지난달 초에 일본 사세보항에 입항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부산에 왔습니다. 이 샤이엔함은 사거리가 3,000km 안팎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고요. 사거리 1,300km 하푼 대함미사일 등이 잔뜩 실려져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10m 안팎일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정확히 좌표에 떨어지는 거죠. 정확히. 김정은 집무실 하면 10m 오차밖에 안 되니까 정확히 집무실을 박살내는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다 끝났는데 이게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있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샤이엔함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자유작전에 참가하여 이라크 공격할 때 참가한 그런 핵 잠수함인데 거기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한 잠수함으로 유명합니다. 이 샤이엔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군 관계자가 발표하기를 한미 공동훈련은 계획된 바가 없다. 훈련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뭐라로 왔냐? 승조원들의 휴식과 잠수함의 식량 등 군수물품을 적재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적재해도 되고 일본에서 쉬어도 되는데 굳이 한국에 왔습니다. 뭐라로 왔을까?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물론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표면적인 목표죠. 북한을 압박하는 것. 이제 오는 15일을 전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6월 1일 날 출발을 했는데 지금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빨리 오면 열흘, 늦게 오면 보름 걸린다고 하죠. 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항공모함 3척이 오는 거죠. 레이건 함에다가 칼빈슨 함에다가 니미츠까지 3척이 모입니다. 왜 이게 오느냐? 첫째, 정확히 밝히진 않는데 첫째는 칼빈슨호와 교대하기 위해서 온다. 두 번째는 중동으로 가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나라를 지나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게 전부 목적일까? 왜 이런 의혹을 갖냐 하면요. 지난달 28일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CBS 방송,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할 때 중대 발언을 했잖아요. 북한과의 충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애에서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다. 북한과 전쟁 얘기를 꺼냈다 이 말이에요. 응? 현재 상황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충돌로 이어진다면 재앙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외교적인 것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재앙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 ICBM 완성을 1년 안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은 1년 안에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럼 1년 안에 뭔가 조치를 해야지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이제 간단치 않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한 미국 최고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현재 국제 정세를 분석해 볼 때 머지않아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분석한 것, 지난달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참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충근 박사의 분석을 보더라도 이충근 박사도 분석하기를 뭔가 조짐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지금 미국에 이충근 박사가 미국 정세를 분석해 준 것이 베나TV에 올라왔는데 그걸 보니까 미국의 분위기가, 정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출신 미국인 뭐 어떤 창이라고 하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전문가인데 지금 미국이 하는 북한을 압박하고 뭐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절대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 증거를 제시했대요. 증거.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힘쓴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이 그 이전의 무역량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뒷구멍으로는 다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중국을 기대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여야 정계의 지도자들은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해결하는 거 이제 그만두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아니, 트럼프가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오바마보다도 더 시원찮다고, 오바마보다도 화끈하지 않다고, 말로는 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는 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 분위기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왔다.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우리나라에 모인다. 그럼 여차하면 트럼프가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북한 공격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이고요. 홍준표 후보의 발언 두 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날 한 발언이 하나 있네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나라 위에 희생한 소년들의 희생을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두 번째 한 말, 체제를 파괴하려 한 사람들이 민주열사로 추모되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 희화화되는 나라는 정상국가. 이게 우리나라의 큰 고질적인 문제죠.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 한 사람들이 민주열사로 추모된다. 이거 참 보통 문제 아니죠. 근데 5.18 유공자 가운데 이석기가 있다 하는 카톡이 오늘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면 이석기는 지금 우리나라를 전복하려고 획체 가다가 이제 법원에서 판결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민주열사가 돼가지고 5.18 유공자로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유공자 중에는 고영태도 있고 뭐 차은택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한 희생이 희화화되고 나라를 위한 희생당한 사람은 비웃음을 당하고 천안 복침 그래가지고 뭐 이건 자작극이니 어쩌니 하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나라. 정상국가 아니죠. 자유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MBC의 좌편향을 견제하기 위해서 종편을 만들었는데 MBC는 정상이 됐는데
이 종편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 때 한 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왜 종편이냐? 종일 편파 방송하니까 종편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죠. 언론의 사명은 정론직필이라고 했습니다. 정론을 말하고 직필, 정직한 붓을 휘두르는 것이 언론의 사명. 근데 이제 생존이 걸리면 지사적 언론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의 언론이에요. 자기들이 위험하다, 사는 게 밥줄이 위험하다 그러면요, 애국지사, 우국지사적인 언론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는 겁니다. 지사적 언론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형평은 가져야만 국민들이 그나마 언론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됩니다. 결국 언론이 자기 무덤 파는 거거든요. 미국 언론들이 지금 계속 편파하다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지고 언론들을 안 믿는 국민들이 굉장히 미국엔 많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겁니다. 언론들 전부 거짓말쟁이 쓰레기 이래 하니까 국민들이 공감한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런 날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언론을 그냥 아주 정직한 걸로 여기고 그렇게 막 언론이 말하면 그대로 다 그런 사람이 많지만 앞으로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요.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 처음엔 몇 번은 속지요. 그러면 안 속습니다. 언론이 이제 자기 무덤 파고 있습니다. 이 언론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뒤바뀌어집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요. 언제 올지. 빨리 오면 우리나라에 더 소망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게 전부 목적일까? 왜 이런 의혹을 갖나 하면요. 지난달 28일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CBS 방송,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할 때 중대 발언을 했잖아요. 북한과의 충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애에서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다. 북한과 전쟁 얘기를 꺼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상황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충돌로 이어진다면 재앙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외교적인 것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재앙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 ICBM 완성을 1년 안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은 1년 안에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럼 1년 안에 뭔가 조치를 해야지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이제 간단치 않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현존한 미국 최고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현재 국제정세를 분석해 볼 때 머지않아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분석한 것 지난달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참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충근 박사의 분석을 보더라도 이충근 박사도 분석하기를 뭔가 조짐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지금 미국의 이충근 박사가 미국 정세를 분석해 준 것이 베나TV에 올라왔는데 그걸 보니까 미국의 분위기가 정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적재해도 되고 일본에서 쉬어도 되는데 굳이 한국에 왔습니다. 뭐라로 왔을까?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물론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표면적인 목표죠. 북한을 압박하는 것. 이제 오는 15일을 전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6월 1일 날 출발을 했는데 지금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빨리 오면 열흘, 늦게 오면 보름 걸린다고 하죠. 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항공모함 3척이 오는 셈이죠. 레이건 함에다가 칼빈슨 함에다가 니미츠까지 3척이 모입니다. 왜 이게 오느냐? 첫째, 정확히 밝히진 않는데, 첫째는 칼빈슨호와 교대하기 위해서 온다. 두 번째는 중동으로 가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나라를 지나서 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다 끝났는데 이게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있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샤이엔함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자유작전에 참가하여 이라크 공격할 때 참가한 그런 핵 잠수함인데 거기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한 잠수함으로 유명합니다. 이 샤이엔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군 관계자가 발표하기를 한미 공동훈련은 계획된 바가 없다. 훈련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뭐라로 왔냐? 승조원들의 휴식과 잠수함에 식량 등 군수물품을 적재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함이 어제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 소식 여러분도 들으셨죠? 지난달 초에 일본 사세보항에 입항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부산에 왔습니다. 이 샤이엔함은 사거리가 3,000km 안팎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고요. 사거리 1,300km 하푼, 대함 미사일 등이 잔뜩 실려져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10m 안팎일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정확히 좌표에 떨어지는 거죠. 정확히. 김정은 집무실 하면 10m 오차밖에 안 되니까 정확히 집무실을 박살내는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왔습니다.